근데 오늘 저도 뭐 지지자분들 전화도 받고 했는데 뭐 한동훈 똘마니인 유튜버가 뭐 경찰에 뭐 고발을 하고 문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당무감사 안 하기로 했다. 이건 유언비어고요. 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점심에 장동혁 대표 만나서 1시간 이야기하고 왔잖아요. 오. 제가 자세히 이야기 드렸잖아요. 멋지다. 예. 1월 7일에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갈리는 즉시 네,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결과 등이 새 윤리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1월 7일. 그런데 왜 1월 7일 이전까지 안 하느냐? 저는 여상원을 빨리 갈아야 된다고 보지만 인위적으로 여상원을 밀어내버리면 나중에 이게 민주당이 지금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막 바꾸잖아요. 네. 그런 것과 똑같다는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고 징계를 받은 한동훈이나 한동훈 떨거지들이 이 윤리위원장 바꾼 절차를 가지고 법원에 가처분했을 때 그게 명분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아예 일절 명분도 안 남겨두려고 기다렸다가 12월에 조사하고 1월에 윤리위로 보내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임명한 새로운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이 이걸 아주 센 징계로 보내버릴 거다. 적당한 징계할 것 같으면 지금 조사해서 여상원한테 넘기면 되는데 네. 여상원이 징계를 뭐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 이렇게 주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참고 기다리고 1월 7일 이후에 당무감사 결과 내려는 건 이유는 딱 하나. 징계 세게 하려는 거다. 예. 그거밖에 없다는 말을 제가 당을 움직이는 당 지도부한테 듣고 왔고요. 여러분, 저는 전략TV가 뭐 하는 듣보잡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당대표 만나고 사무총장 만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한동훈 똘마니 짓이나 하면서 지지자들한테 좋아요 받고 슈퍼챗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레카들 말 듣고 피곤하게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장담하고 보자고요. 네, 맞습니다. 다가오는 1월에 한동훈 당원 게시판 감사 결과가 안 까지면 장동혁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거기서 끝나요. 이 사실을 장동혁 대표도 누구나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면전에서 말했어요. 당원 게시판 이거 안 까면 이거 강도 높게 징계 안 하면 외람되지만 장동혁 대표 정치 생명 거기서 끝난다.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뭐 말도 안 되는 개인정보로 뭐 고소했는데 뭐 이게 무혐의가 나오고 경찰이 감사팀장이랑 통화했고 여러분 국민의힘에 감사팀장이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경찰도 귀찮으니까 그냥 아우 그 약간 민원 진상인한테 그냥 대충 말해준 것 같아. 국민의힘은요 당무감사위원장이 그 당무감사를 책임집니다. 2호선 위원장이 있고요. 그 밑에 서포트하는 직원은 감사팀장이 아니라 당무감사실의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발령이 나는 국장급 당직자가 있는 겁니다. 감사팀장이라는 직책 잡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건 좀 급이 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걸 가지고 저한테 확인해 달라.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듣보잡들 학고 유튜버들 말 가지고 예찬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제가 직접 장동혁, 정의용, 박준태 이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지도부 3인방을 만나서 여러분한테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막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저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네,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외부에 저기 큰 적이 있는데 우리끼리 싸워야 되냐라고 말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놈들 보면은 그동안 연락에 그 내부 총질하던 놈들이 주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리고 큰 적이 있으면 큰 적과 싸우기 전에 내부의 적을 미리 쳐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여순 반란 사건 때 드러났잖아. 여순 반란 사건 때 세상에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군인들 남로당 놈들을 축성했기 때문에 6.25 때 그래도 우리 국군이 뒤를 걱정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6.25 때랑 지금 거의 6.25랑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저 적들이 거의 뭐 하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중차대한 그런 거에 이 당원 게시판 이걸 해결해야 돼.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 그동안 자기 한 거 없다고 계속 무고를 밝히고 그동안 뭐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으니 그걸 믿어보고 하자는데 왜 이거를 반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 그리고요 네. 그 무슨 개인정보 때문에 당원 명부를 못 본다는 거는 주진우 의원이 한동훈 변호사 노릇할 때 만들어낸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주진우 의원보다 검찰 경력이 훨씬 더 위인 법조인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의 정점식 의원입니다. 의원총회에서 그 당시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이거 못 본다고 거짓말하니까 정점식 의원이 공개 발언을 했어요. 나도 검사고 나도 법조인인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다. 당에서 그걸 그 사람 신상을 외부에 까지만 않고 내부 감사를 위해서 파악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중에 정점식 의원보다 법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인 거예요. 이 기사 검색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뭐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당원 명부를 못 본다 이런 헛소리들에 일일이 대답할 필요도 없고 오늘
제4차 당무감사위원회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 2호선은 금일 제4차 회의 11월 14일 금 오후 2시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했다. 해당 행위 등 당원 당규 위반과 관련한 조사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끝. 이게 뭔지 아세요? 여상원이 봐준 김종혁 다시 다루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김종혁 징계는 장동혁 대표 이전에 올라갔던 문제를 여상원이 지 마음대로 봐준 거예요. 그걸 다시 다루겠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이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당원들 명의로 신청한 해당 행위에 대한 걸 다시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종혁, 박상수, 조경태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 이 당무감사위원회가 다룬 다음에 최소 필요한 징계가 당원권 정지 1년이다, 3년이다, 출당이다, 제명이다.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서 1월 7일 이후 새로운 윤리위에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까지 안 하려 했는데 좀 더 해드릴게요. 지도부를 만나서 커피 타임을 하는데 여상원이 김종혁 봐준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경로를 하더라고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절대 지방선거 이전에 그냥 두고 넘어갈 생각이 없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바로 오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해당 행위자들에 대한 조사 착수한다 했어요. 그리고 당원 게시판에 대한 조사 착수 공지는 제가 이거는 전망을 해드릴게요. 12월 중순에 나올 겁니다. 왜냐? 그래야 조사 착수하고 조사 결과가 1월 초에 나오고 그 결과 토대로 1월 7일 이후에 토스를 딱 할 수 있으니까 시간대가 탁탁탁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진옥투님이 전략 노출 금지 노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정도는 말씀드려도 돼요. 왜냐? 저는 지금 자유로운 스피커이기 때문에. 평당원이잖아요. 제가 전직 최고위원이긴 하지만. 스피커인데 워낙 또 핵심 인물이기도 하고.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한동훈과 그 친한 게 이 암덩어리 버러지들이 지들 버릇 못 버리고 또 황교안 관련 발언으로 장동혁 대표 흔든다. 이것도 정리해야 된다. 근데 2달이면 정리된다라고 글 올리니까 중앙일보의 모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혹시 지도부랑 무슨 이야기 했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도부는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은 못해요. 근데 장해찬이 지도부 만나서 내가 이런 이야기 들었다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건 돼. 그럼 부담이 없어.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유튜브들이 있지만 저도 최고위원이라서 최고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지도부랑 소통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뭐 여러분께서 최소한 뭔가 걱정되면 그 걱정을 제가 풀어드리는 게 또 제 몫이긴 해요. 근데 최소한 좀 급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예찬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가 풀어드릴게요. 택도 아닌 그냥 제 입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제가 그래도 최고위원 출신인데 너무 남사스럽고 부끄러운 학고 유튜버들 그냥 가발끈 붙잡고 한 줌 머리털 붙잡고 슈퍼챗 빨아먹는 애들 이러더라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요. 나도 남사스러워 여러분. 저도 체급이란 게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제가 체급이 낮습니다. 예. 네, 그렇게 또 아니면 겸손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야 진짜. 아니 그런 건 내가 뒷바라지 해야지 그런 건 당연히. 근데 주진우 지금 최고로 잘 싸우는데. 지금 잘 싸우죠. 근데 원죄가 있죠. 원죄가 있구나. 법률위원장 때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은 원죄가 있는데 지금 잘 싸우는 건 잘 싸우는 거 인정. 저 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하잖아요. 네. 지금 잘 싸우는 거 인정. 그치만 법률위원장 때 사고 친 거에 대해서는 언젠가 당원들 앞에 또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을 해야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의원도 참 잘 싸우는데 그분도 참 근데 친한 게. 박정훈, 배현진 이런 의원들이 저는 그동안 이분들 비판을 잘 안 했어요. 네. 개인적으로 친하고 저는 항상 이 속된 말로 대가리만 친다. 그러면 이제 대머리만 치면 된다. 그 밑에 잔챙이들 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같은 날에 한동훈이랑 같이 손잡고 발레 공연 보러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어요. 아니 그 발레 공연 인증을 또 꼭 해야 돼요? 오늘 같은 날에? 지금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지금 국회에서 네, 보고가 되고 하는 이런 날에 그런 거는 좀 욕먹을 만한 짓인 거죠. 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상은 했지만 네. 좀 조마조마하긴 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사법부도 우리가 이제 믿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럼. 막 손현보 목사님 구속시키고 이런 걸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도 그러니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또 상식적으로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두 번째죠. 2차 기각이 됐고요. 네.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미친 특검 미치광이 특검 잭스미스 조은석의 수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이냐. 이거 국민 예산 수십억 쓰면서 뭣들하는 짓이냐라고 다시 한번 말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당에서는 이제는 막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어요. 뭐 늘 그랬죠. 뭐 그동안 계속 그랬는데 이번에도 뭐 판사를 욕하면서 네.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얘네들 진짜 비겁한 게 뭐냐면 그 예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그때 구속 취소를 했잖아요. 이제 판사 그 당시 판사가 지기현 판사였단 말이죠. 네. 지기현 판사 판결로 이제 구속 취소 인용해서 풀려났는데 그때는 대선 전이었고 판사한테 잘 보여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에 판사를 욕 안 하고 검찰만 욕했어. 근데 이제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제 뭐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지금 판사도 무지하게 욕하고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사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을 뭐 구속 기각시켜주고 그리고 뭐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은혜를 베풀었던 말도 안 되는 판결했던 거에 거가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 몰랐냐고. 사실 저기 상권 분립이 무너질 거라는 건 우리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다 예고된 결과였죠 사실. 저는 이런 말도 입에 달고 살았었어. 그 당시에 만약 이재명 당선되면 어쩌면 선거가 없어질 수 있다 이 말 하는데 전 사실 이것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동의하지 않으세요? 네, 완전 동의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얘네들은 상상하는 이상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상상하는 이상. 얼마나 나쁜 애들입니까? 아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판사들이 지금 뭐 이제 뭐 연석회의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판사 연석회의 하면서 그때 뭐 전 판사끼리 모여가지고 성명서 하나 내려고 이제 한다고 모임한다 그랬는데 언제 그 얘기 나온 게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상권 분립이 유린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욕을 뭐 조희대 못 믿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판사들 뭐 하냐고. 그리고 검사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검사들이 지금 뭐 검사 파면법 같은 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검사 없어질 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모든 검사들이 이제는 그냥 다 때려치고 사표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그 법이 악독한 법이냐면 뭐 검사를 갖다 이제 이걸 검사의 반란 뭐 검란으로 얘기하면서 이 징계를 받아서 파면된 검사는 변호사 기업도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와 진짜 보이는 게 없는. 그리고 심지어 뭐 5호 담당자 같은 뭐 누구 고자질하면 뭐 고자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 정권은요 완전히 미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와 판사들이 계속 그러니까 법을 갖다 이렇게 유린하는 애들에 대해서 과연 검사들이 뭐 임기 내년 잘릴 때까지 계속 기다릴 것인가? 안 돼. 미리 다 사표 내고 지금 거리로 나와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 같이 나와서 같이 싸우지 않겠습니까? 검사 판사 나오고 우리 뒤에 멸콩 TV 같은 그런 보수 유튜버들이 우르르 나가서 같이 싸우자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해야지. 이 법조인들이 이렇게 눈치 보다가 나라 이 꼴로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국 법관회의나 이런 데서 예.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너무나 뜨뜻미지근하다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직을 좀 걸고 뭔가 싸워 주셔야. 왜냐면 그러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뭐 외국 뭐 기생충이 이제 창궐 하는데 이재명이 이제 그 기생충을 갖다 옹호한다. 제가 기생충 학자 들고 일어나야 되잖아. 지금 이재명 법을 유린하면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쟤네들이 움찔하고 사람들도 이게 아닌가 보다 싶지. 지금 있잖아요. 대장동 항소가 뭐 항소 포기가 잘했다고 하는 인간들이 천지예요.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여전히 뭐 59% 6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나라냐고요. 정말 이게 아니 정말 윤 대통령은 늘 법을 수호하고 법치대로 하다가
결국 이재명 구속 못 시킨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분이었는데 그때는 뭐 대통령이 법치를 위반한다고 큰 난리 치던 애들 지금 뭐야 지금 진짜 법치 깨지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왜 가만히 있냐고 왜 좌파들 가만히 있냐 말도 안 되잖아 너무하잖아. 그리고 박성재 난 좌파들 무서운 게 뭐냐면 박성재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구속영장이 말이 안 돼. 그런데 한번 쳐서 이게 실패하니까 다시 또 쳐. 그러니까 정말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게 얘네들의 특기야. 정말 우리도 있잖아요. 좌파들한테 이런 건 좀 배워야 돼. 우린 너무 물러 터져가지고 이런 거를 할 줄 몰라. 왜 그렇게 우리는 왜 물러 터졌을까? 지난 정권 때 3년이 너무 아깝다고 저는. 그때 결국 무능하고 사실상 좌파인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그 한동훈의 쌍라이트 현재인 이원석이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 의지가 전혀 없이 본인들 평소 김어준 뉴스공장 들으면서 출퇴근하던 그 좌파 심성 그대로 자기들 쇼하는 일, 이미지 관리하는 일만 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근본적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황교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뭐 다툼이 필요하다,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등은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게 황교안 전 대표의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 잡아가두려고 하는데 특검이 물불 안 가리고 뭐 추경호, 뭐 박성재, 황교안, 한덕수, 권성동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그냥 보수를 초토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 잡아가두던 나치 히틀러랑 뭐가 다르냐. 그 이야기 한 게 옳았다는 게 또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한동훈이 오늘 또 우리는 황교안 아니다 이러면서 장동혁 대표 뭐 비판 안 한다더니 비판하고 앉아있고 하는데 이런 비유와 맥락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능 지수로는 정치를 안 하는 게 국가에 도움되는 일이다. 어떻게 이 국면에서 특검이 지금 무도하게 다 구속영장 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로 맞서서 특검과 맞서 싸우자는 이야기에 대고 우리는 황교안 아니다. 황교안 이야기 왜 하냐. 극우다. 어떻게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할 수 있냐고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알기에 황교안 대표가 저기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게 페이스북에다가 그 계엄 찬성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페북 글 하나 때문이에요. 아니 페북에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계엄은 찬성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뭐 그걸 갖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아주 볼테르가 얘기했는데 나는 네 주장에 반대하지만 네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는 보장된다라고 볼테르가 얘기하고 좌파들이 맨날 볼테르만 인용했는데 세상에 그거 가지고 페이스북에 그거 썼다고 구속이 된다? 와 진짜 페북에 그러면 뭐 겁나서 골 쓰겠냐고 이런 식이면 너무 말도 안 돼. 그 휴대폰 뺏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공무원들 공무원들끼리 서로 고발하자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뭐 김병기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어떤 좌파 패널이 이러더라고요. 공무원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내란에 가담하는 사람은 기껏해 1%라 그러는데 공무원이 100만 명이면 그중에 10,000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짓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갑자기 공포에 휩싸일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거는 정말 북한에서나 가능한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점점 이제 남북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안 좋은 쪽으로 그렇죠.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정말 그렇게 북 좋아하더니 말이야. 뭐 김일성, 김정일을 뭐 선대 이렇게 표현하던 분이 바로 그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근데 실제로 북한에는요. 그 5호 감시제인가요? 그렇습니다. 5집마다 한 명씩 그 공산당에 밀고 하는 감시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 김정은 안 좋은 소리 하면 신고하잖아요. 지금 공무원들한테 그거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옹호하지? 그러니까 최소한 이름이 민주당이랑 간판을 그럼 떼고 그딴 짓을 하던가. 민주가 뭐야 민주가? 민주의 뭐 그런 민주의 그런 자유 같은 건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이 있는데 평등 말고 자유도 포함되어 있는 게 민주주의인데 민주당 간판 달고 있는 놈들이 그딴 짓을 막 하고 예전에 얘네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예전에 그 테러 방지법이라고 테러 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뭐 공유하고 이러는 거 이제 그래서 처벌하고 뭐 이렇게 하려는 법을 만들라 그랬을 때 얘네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 테러 방지법 이게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그 난리를 쳤던 와 나 그 기억이 나서 지금 소름이다 진짜. 그거보다 57,000배도 악독한 법안을 얘네들이 통과하고 좌빨 패널들이 전부 다 이거를 갖다 지금 옹호하고 이게 뭔 짓이냐고 이게. 정말 저는 정말 이러니까 니네들 뽑은 놈들이 잘못한 거야. 뽑은 놈들이 정말 인제 와서 뭐
이제 와서 그럴 그리고 40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 40대에서는 여전히 뭐 항소를 포기한 게 뭐 잘한 거라고 하는 애들이 더 유일하게 높더라고. 난 40년 전에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궁금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년 전에 70년대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우리가. 그때 제 기억에 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것밖에 기억이 안. 뭐 어쨌든 석유 파동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헷갈아 돈 건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 좀 해. 왜 아니 말을 너무 신나서 세게 팍 하시니까 신난 게 아니라 네, 지금 제가 얼마나- 들어드리는 거죠. 제가 이걸 또 끊고 제 말을 하면 교수님 팬들이 서민 교수님 말 좀 하게 냅둬라 막 이러니까. 아니 저기 그런 말보다 네. 말 좀 네 말 들으러 온 거 아니다 이런 말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유일하게 저 희망의 나라로님이 이제 저한테 옹호 댓글을 달았습니다. 서로 도와줍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최근에 그 이제 이재명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로 갑자기 이제 적이 생기니까 내부 총질을 좀 그동안 안 하더라고. 그리고 안 하고 열심히 이제 이재명 공격하길래 이제 좀 사람 됐다 했는데 야, 역시 그 황교안 거기서 최소한 아무리 그래도 법무장관이면은 법리에 따라서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하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 예를 들면 교수님 보세요. 교수님 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욕했다고 좀 사람 됐다는 판단 자체가 또 속은 그러니까 거라고요. 제가 아니라 사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그 있겠지만 속내를 보면 네. 지 이제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로 잘리게 생겼으니까 네. 살려달라고 명분 만들려고 그러는 게 너무 뻔한데 결국 못 참고 또 장동혁 대표 욕하잖아요. 내부 총질 그러니까. 또 하잖아요. 이런 중요한 날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이 황교안 이거 이 문구나 이 발언이 뭐가 대수라고 그러게. 그냥 넘어가면 하루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친한 게 이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들 그리고 한동훈이 이슈를 만드니까 또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종섭이나 오상무 가지고 뭐 이슈 황상무 가지고 이슈 만들었던 총선 때 하던 짓거리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